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표율 67.0%로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2024 대구 마라톤 대회가 4월 7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역대 최대 인원인 2만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갤러리 조연이 개관 기념전으로 이천우, 이영철, 남아코의 3인 3색전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육가읍 비슬산 참꽃 군락지에서 제79회 식목일 행사 및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달성군 다사농협 본점이 1년 4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4일 본점 신축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대구 유치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강한권 의원과 서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천시립교향악단의 2024 교향악축제 프리뷰 콘서트가 4월 14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개최합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4월 12일에서 4월 21일까지 계명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4월 1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 유권자 4,428만여 명 중 2,966만 2,31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7.0%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 지난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달성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64.2%, 달성구는 62.9%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달서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 달서구갑의 유영아 후보가 71.39%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달서구을의 윤재옥 후보가 72.47%의 득표율로 당선, 달서구병의 권영진 후보가 67.08%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달성군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추경호 후보가 75.31%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당선됐습니다. 한편 지역민들은 새로운 국회의원의 활동에 주목하며 약속한 공약의 이행과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정상급 엘리트 선수들과 마라톤 동호인 등 2만 8천여 명이 참가한 2024 대구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 권위의 마라톤 대회로 거듭나기 위해 대회 우승 상금을 인상해 우수한 엘리트 선수를 초청했고 코스도 대구 전역으로 변경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국제 엘리트 부문 남자 우승은 케냐의 스테픈 키프롭 선수가 2시간 7분 4초로 완주해 1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국제 여자부 우승은 에티오피아의 루티아가 소라 선수가 2시간 21분 7초로 차지했으며 2위 앙젤라 제메순데 타누이 선수도 2시간 21분 32초를 기록해 대구 마라톤 대회 기록인 2시간 21분 56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내 남자부는 대구시청 소속의 이동진 선수가 2시간 18분 4초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는 K와테 소속의 정다은 선수가 2시간 34분 31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스터즈 부문은 풀코스가 7년 만에 부활해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대구 이외 지역에서 온 참가자가 전체 참가자의 46%를 차지하는 등 대구 마라톤에 대한 인지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참가 규모와 대회 코스가 변경된 첫 해인 만큼 올해 대회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대회 개최 시기, 운영 방안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갤러리 조앤이 개관 기념전으로 이천우, 이영철, 남아코의 3인 3색 봄 그리움전을 개최했습니다. 수성구 만촌 내거리 인근에 위치한 갤러리 조앤의 이번 전시는 봄 그리움을 주제로 억빛 흔연한 한국적 서정을 일궈온 이천우 원로 작가와 동화를 간직한 사람들의 마음속 풍경을 그리는 이영철 작가,
극사실 화법으로 오로지 돌과 나비의 꿈을 형상화해 온 남학호 작가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천호 원로 작가는 무르익은 먹의 농담과 선묘의 리듬, 그리고 원색적인 색감과 여백의 미를 통해 기교를 부리지 않고도 극하고 품격 있는 화풍을 일궈냈으며, 이영철 작가는 일상 속에서 배어나는 웃음과 사랑, 동심 등에 더 주목하며 의도적인 무게감을 덜어내고 밝게 채색한 화폭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그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풍경화를 일구월심 조약돌을 그려온 남학호 작가는 돌이 기다림이라면 나비는 그리움으로 긴 세월 풍화에도 의연한 돌의 한몫과 세월을 초월한 나비의 날개짓에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영감이 스며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2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일요일은 휴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 분 선생님 모시고 오늘 조연 갤러리 개막전 시작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작은 이렇게 이제 협소하게 이렇게 시작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시는 작가분들하고 정말 야무지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갤러리 조회는 개관 기념전을 시작으로 청년 작가들의 새로운 창작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획전과 개인전, 그리고 특별전으로 대중과 교감하고 친근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달성군에서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유가읍 비슬산 참꽃 군락지에서 나무 심기 행사 및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훈 군수를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각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참꽃 총 4천여 그루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약 1000제곱미터 면적의 식재한 후 나무가 잘 자라도록 주변 환경을 정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나무 심기 행사가 단순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전국 정명소인 참꽃 군락지를 소중히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 봄철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동안 산불 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다사농협 본점이 1년 4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4일 본점 신축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상태 다사농협조합장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최재훈 달성군수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해 다사농협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다사농협 새 청사는 대지 면적 5,734제곱미터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세워졌습니다. 1층은 경제사업장 및 농기계 수리센터, 2층은 대회의실 및 부대시설, 3층은 금융점포, 4층은 조합장실을 비롯한 조합원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이상태 조합장은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중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의 다사농협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농업인을 위하고 전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농협,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사농협은 1972년 11월에 출발해 본점 업무와 금융 서비스 제공, 각종 교육과 영농 서비스 지원 등 금융 자산 1조 원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전국에서 중견 농협으로 자리매김하며 달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는 2024 제37회 전국 남녀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를 밝혀 침체되어 있는 대구 지역에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국 선수권 대회는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로 대회 개최지가 확정되면서 대구를 포함한 달성군 지역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데 큰 기대가 예상됩니다. 2024년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치르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협회는 그동안 우수 선수 육성 및 영입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 대회를 시작으로 대구 수상스포츠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또한 지역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수상스포츠 전문 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는 슬라롬, 트릭, 점프로 구성된 수상스키 종목과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프로 구성된 웨이크 스포츠로 나뉘어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 총 300여 명이 각 종목별로 재량을 펼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이 우리 달성 낙동강 레포츠밸리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낙동강을 축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달성은 명실공히 대구의 문화관광 중심지입니다. 선수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달성의 매력을 즐기실 수 있는 소중한 대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성공을 위해 노력하신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개최 지역을 저희 달성군에 선정되게 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저희 달성군 의회에서는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 치러질 이번 대회는 선수 300여 명과 함께 관계자와 관람객 등 지역을 포함한 전국 총 2,000여 명이며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 김영수 선수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푸른방송 그린웨이즈 신현정 선수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는데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대됩니다. 좋은 성적으로 제가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또한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은 이번 대구에서 열릴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회와 더불어 MZ세대에 맞는 음악 페스티벌과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향후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힙합 페스티벌 같은 지역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확정으로 인해 수상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른방송 뉴스 임동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성동 출신 하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본 자유반의 길을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회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와 신월성 지구의 골목 상권 활성화 및 골목형 상점과 지정 촉구에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겠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내수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경영 안전 자금과 창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올 2월 소상공인들의 경기 동향 책임 지수가 50%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전년 동월 대비 6.2% 떨어지는 등 나날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 2월 국민민생토론회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의 하나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오누리 상품권을 작년 대비 1조가 증액된 5조 원을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로 지정하는 등 오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25만 개까지 추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주도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주도할 중심 상권을 육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골목형 상장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수가 있고 문화관광형 시정 지정, 시장 경영 패키지, 홍보 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 음식점, 용역업 위주 골목 상권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지정받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는 지금까지 골목형 상점가가 3곳뿐이고 달서구는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에는 176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었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를 마련한 곳도 106곳이나 되며 현재는 까다로운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의 한 조항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취소 시 전통시장 관련 규정을 준정토록 하고 있어 진정 요건 제출 서류가 타 지역보다 까다로워 지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와 면적 산정 시 공용 면적 제외 여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중기부는 올 1월 골목형 상점가 밀접 기준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폭 완화한 조례안도 협의 요청 시 적극 수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올 1월 인천 중구는 발빠른 대응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으며 대전 유성구는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 작년에만 6곳을 지정하여 온누리 상품권 간병용 홍보 등 골목 상권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성수 아울렛타운도 상점가로 지정된 후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었고 성수 아울렛 대축제가 열리는 등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지원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월성 등의 신월성 지구는 월성 내거리에서 조합 내거리 사이에는 음식점 등 용역 서비스 위주 상점가가 밀집해 있으며 작년 말 상인회를 조직하는 등 활로를 찾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구석기 선사시도 이주적지가 있는 조암공원과 선돌공원, 달서 선사관과 선사시도로 달서 구경 같은 주요 문화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월성지구를 선사시도로 탐방과 연계한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고 특성화한다면 교육, 문화, 관광 3개의 벨트가 조성이 되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며 집행부와 관계 부서에는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시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실태 조사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문화관광의 시장 등을 적극 발굴, 육성, 지원해 줄 것도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전동, 장기동, 용산 1, 2동 지역구인 서민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반세기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공원이 국민을 위한 열린 화합 공간인 반려동물 놀이터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경제지원과 공원 녹지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무엇보다 힘들었던 분묘 정리에 적극 나서주신 전 과장, 정원주 국장님, 전 팀장, 윤미자 팀장님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며 또한 시대적으로 앞선 행정력으로 달서구 반려동물 놀이터가 지역 최초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큰 결단을 해주신 이태영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체 면적 47,2,537제곱미터 규모에 달하는 장기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경제 주축은 성서산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산단 지역 속에 맑은 공기와 휴식을 주는 공원이 바로 장기공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기술원이 3년간 장기공원의 산림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산업단지로부터 넘어오는 공기 중 미세먼지가 공원을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16.8%가량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기공원은 도시 숲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서산단과 함께 발전과 보존이라는 서로 보완하는 달서구의 크나큰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성서산단과 장기공원은 반세기 지나오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성서산단은 그 시간에 비례하여 노후화되면서 산단 대개조 사업, 스마트 그린 사업 등 새로운 탄생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공원은 어떨까요?
1965년 공원부지로 결정된 장기공원은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 미집행 도시 공영 계획으로서 1937년 조성된 성서 공동묘지가 그 바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동묘지라는 기존 용도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되면서 많은 공원들과 달리 달서구가 이렇게 넓고 변함없는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반면에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변화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느리지만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원 한편에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문을 열었고 올해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놀이터 주변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또 장기 배수지 공원화와 공원 서편 부지에는 관람석 1000석 규모의 복합문화체육관이 건립 확정입니다. 공원 남편으로는 장기동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서 아트센터가 접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장기동 주민 자랑인 편백나무 숲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편백나무 산책로와 함께 아트센터에 이르는 아름다운 산책길로는 주민들의 푸근함 쉼터이자 대구 최초의 문화예술의 중심지입니다. 공원 외곽지는 이렇게 변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체 공원을 보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와룡산만 보더라도 친근한 길과 쉼터를 존재하고 깔끔한 길 안내 정비된 등산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공원은 조금만 올라가면 무분별하게 샛길과 수많은 분묘, 운동기구, 벤치가 방치되어 있어 힐링하는 데 차저는 조금 꺼려지며 시간을 늦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묘지라는 타이틀을 벗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야산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연고자 확인을 위해 일제조사 현수막을 하나 걸어두고 공원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하기엔 그 결과가 너무 부족합니다. 비단 분묘뿐만 아니라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는 군부대 훈련의 참호들을 즐비하여 공원이라는 이름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기다려온 만큼 이제는 진짜 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누구나에게나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참호 정리와 등산로, 조명, 안내 표시판을 정비해 주시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방치된 자연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할 인공의 가미로 최소화 어린이 숲 놀이터, 편백나무 산책로와 연결된 맨발 황토길, 산책로를 조성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도해 주시고 장기공원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물론 연구 영역을 추진해 신뢰성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과심과 발길, 사랑이 이 공원에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공원이 달서구를 넘어 대구를 대표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다소 과감한 예산 투입과 혁신이 되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어느 곳도 갖지 못한 도심 한가운데 존재하는 풍부한 자연, 그 자연이 주민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시립교향악단의 2024 교향악 축제 프리뷰 콘서트가 4월 14일 오후 5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자 김성진이 이끄는 김천시립교향악단이 4월 17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2024 교향악 축제에 앞서 대구에서 개최하는 프리뷰 콘서트입니다. 이번 연주회는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려줍니다. 새로운 시작이 움트는 봄날, 고품격 클래식 음악의 향연으로 가득 채워질 교향악 축제에서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4월 12일에서 4월 21일까지 계명 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노트르담 드 파리는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15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사랑하는 세 남자인 노트르담 성당의 종지기 콰지모도, 대주교 프로노, 근위대장 페비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다룹니다. 콰지모도 역은 정성화, 양준모, 윤영렬이, 에스메랄다 역은 유리아, 정유지, 솔라,
그랭 고와르 역의 마이클 리, 이지훈, 노윤 등이 출연합니다. 유명한 넘버들을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오는 4월 21일까지 계명 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1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아이의 꿈은 가족. 2024년 달서 긍정해 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4월부터 가정의 달을 대비해 달서가족 대상으로 달서 긍정해 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달서 긍정해 표 사업은 아이와 부모가 관계를 회복하고 긍정으로 하나 되는 달서구만의 차별화된 가족 기능 강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은 어르신에 대한 효 실천 사업을 추가하고 달서가족, 보호대상 아동, 고위험 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4개 사업이 진행되며 달서구 아동지킴이와 함께 추진합니다. 4월에는 2만 년 전 공동체를 통해 아이를 양육했던 선사시대의 긍정양육을 오늘을 되새겨보는 이만홍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달서구 아동보호 사업을 관내 공원 2곳에서 추진하며 관내 경로당 5개소를 방문해 효를 실천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아이안전 효 더하기 사업도 추진합니다. 5월에는 가정위탁 부모 대상 긍정양육 코칭을 전담의료기관과 추진합니다. 보호대상 아동이 위탁 부모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된 가정 중 점검이 필요한 20가정도 방문해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족 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달서 긍정해효 사업은 6월까지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가족과 함께 사랑업 행복업 제11회 달서가족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오는 5월 5일 호림 강나루곤 축구장에서 개최되는 제11회 달서가족 축제 참가 가족을 모집합니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달서가족 축제가 가족과 함께 사랑업, 행복고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축제는 다양한 가족과 이웃이 어울려 서로 화합과 소통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달서구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추진되며 사전에 400가족 1,500여 명의 신청을 받아 동별 4개 팀으로 구성하여 팀별 대항전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은 달서구민 및 달서구 소재 사업장 근로자 가족 2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4월 모집 마감 시까지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축제는 명랑 경기로 파도를 넘어 6인 7각, 요리조리 빙글빙글, 손에 손잡고 등 다양한 체육 경기와 참가자가 모두 함께하는 팀별 응원전 등을 진행합니다. 가족 미션 게임으로 절대응감 릴레이, 컵쌓기 달인, 대형 윷놀이, 라면 쌓기 등 15종이 16개 부스에서 진행되고 홍보 및 체험마당으로는 페이스 페인팅,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창립 발명 교실, 풍선아트, 경찰 체험 등 13개 부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의 시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밤에도 빛나는 달성군. 도심 곳곳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한국관광공사 선정 전국 8대 벚꽃길 명소이자 지역에서도 벚꽃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옥포읍 벚꽃길 야간 경관 조명과 부지 국가산단 상징 조형물 설치 등 달성군 도심 곳곳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달성군은 옥포 기세리에 소재한 달성군 노인복지관에서 송해공원 제4주차장까지 이어진 옥포 벚꽃길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벚꽃 명소인 옥포 벚꽃길 550m 구간에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은은한 빛을 연출하여 밤에도 벚꽃길 나들이를 할 수 있는 달성군 야경 명소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담당할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상징 조형물을 구지면 국가산단북로에 설치했습니다. 조형물의 높이는 8m이며 미래산업을 선도할 대구 국가산단을 상징하는 디자인 형태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대구 국가산업단지 진입로 경관을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슬산 참꽃 개화 상황.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한다는 소식입니다. 제28회 비슬산 참꽃 문화제가 4월 13일에서 14일 양일간 열립니다. 달성군은 지난 5일부터 비슬산 참꽃 군락지에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비슬산 참꽃을 안방에서도 구경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사찰인 백연사 뒤편에 위치한 비슬산 참꽃 군락지는 이 시기만 되면 30만 평의 넓은 대지에 참꽃이 만개하여 진분홍의 화원을 만들어냅니다. 달성군청 유튜브 채널인 전국 달성자랑을 검색하거나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실시간으로 참꽃 군락지의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꽃 군락지의 실시간 개화 상황을 안내하고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 올해 비슬산을 방문하지 못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서중 2024 전국 춘계 럭비리그전 3위 입상한 소식입니다. 대서중학교 럭비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경산 송화 럭비구장에서 열린 2024 전국 춘계 럭비리그전에서 치열한 승부 끝에 3위 입상이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2024 전국 춘계 럭비리그전은 전국의 중, 고, 대 럭비 선수들의 저변 확대와 학생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대회로 중학부는 총 9개 팀이 참여하여 리그전과 토너먼트 경기로 우승을 가립니다. 대서중학교는 치열한 승부 끝에 동메달을 확보하며 최종 3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12명의 학생 선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열심히 훈련한 결과이며 김정훈 코치의 열성적인 지도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덕분에 이루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재하 감독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3위 입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기특하고 고맙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성과는 승리의 달콤함을 맛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다가오는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해 더욱 열심히 훈련하여 대구 럭비의 명예를 높이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두 번째는 현풍초 아이비 탐구형 미래교육공간 후관동 학교숲 개관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현풍초등학교는 지난 3일 학교 공간혁신 사업의 일환인 후관동과 학교숲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태원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15명의 내빈 및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아이비 탐구형 미래교육 공간인 후관동 건물과 학교숲을 살펴봤습니다. 개교 118년을 맞이한 현풍초는 기존 후관동 건물이 노후하여 수업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새로운 학습 공간의 조성이 필요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후관동은 지상 3층 규모로 총 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해 11월에 준공됐습니다. 후관동은 일반 교실 8실과 도서실을 비롯한 시청각실, 아이비 라운지, 특별실 4실 등 총 15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미래형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층 구조로 지어진 성돌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탐구형 교육 환경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학교 숲 조성 사업의 일환인 현풍초 도담 숲길의 완공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현풍초 도담 숲길이라는 이름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와 설문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20여 종의 꽃과 나무가 심어진 숲길은 사초원, 향기원, 수국정원 등 주제별로 식재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생태환경 체험장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4월 1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40대 이상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20여 개의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해 생산 현장, 물류, 경비,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직 상담을 비롯해 이력서 컨설팅, 무료 증명사진 촬영, 취업타로, 국민연금 상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일 현장 면접을 원하는 구직자는 이력서를 지참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5일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창업가와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 20여 명과 함께 달서 청년창업아카데미를 개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창업 기초과정은 창업교육 전문기관인 언더독스의 임재성 이형민 코치가 강사로 나서 창업의 첫걸음부터 실제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다루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론 학습과 함께 실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앞으로 기업 탐방과 다양한 주제의 창업 특강으로 창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맞춤형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등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달성구는 지난 5일부터 비설산 참꽃 군락지에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비설산 참꽃을 안방에서도 구경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 깊은 사찰인 대견사 뒤편에 위치한 비설산 참꽃 군락지는 이 시기만 되면 30만 평의 넓은 대지에 참꽃이 만개하여 진분홍의 화원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직접 눈으로 보려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매년 달성군에서는 참꽃 개화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청 유튜브 채널인 전국 달성자랑을 검색하거나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실시간으로 참꽃 군락지의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참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비설산을 방문하시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참꽃을 쉽고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달성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으니 전국 달성자랑은 많이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청년혁신센터에서는 지난 8일
2024년 달성 청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청년 동아리 사업은 지역 내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청년 동아리 대표 및 팀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업 내용, 보고서 작성 교육,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해당 지원 사업은 대구시에 활동하고 있는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3인 이상이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유지하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선정된 10개 동아리에는 팀별 최대 12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활동 기간은 4에서 9월까지로 10월에 성과 발표회를 통해 우수 동아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